이 사연은 내가 20대 때의 일임.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음. 9명인데 나 포함 4명은 노래방 환장파이고 5명은 안 좋아함. 1차 술 먹으면 4명은 무조건 노래방을 가야 하고 5명은 그냥 집에 감. 4명 합이 좋아서 같이 노래방에 가면 난리가 남. 한 명이 부르면 3명이 백업 댄서를 하는 등 합도 잘 맞음. 물론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그때만큼은 못 놀지만 그 당시 아는 형님이 형수님과 삼겹살집을 하셨는데 형수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잠시 알바를 한 적이 있었음. 그때는 완전히 극이었던지라 일하면서 가끔 손님 테이블에서 술도 한 잔씩 따라드리거나 얻어먹기도 하고 인사도 크게 해서 사장형님은 물론 손님들이 나를 많이 좋아했었음. 한 달에 한 번씩 삼겹살집에서 모임을 갖는 누님들이 계셨음. 사장형님 보는데 특별히 서비스라며 소주를 갖다 준 적도 있고 고기를 내가 거의 다 먹거나 워낙 스스럼 없이 일해서 나를 예뻐해 주셨고 팁도 주시고 하였음. 거의 매일 9시에 일이 끝나면 친구들 불러서 삼겹살집에서 술 먹고 바로 위층 노래방에 가서 미친 듯이 노는 게 일상이었음. 하루는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고 나오는데 노래방 사장님이 부르시는 거임. 지석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알바할 생각 없나? 여기서요. 좋죠. 그게 사실 가끔 여자 손님들이 오면 남자 도우미를 찾는데 지석군이 흥도 많고 잘 노는 것 같아서 일해볼 수 있을까? 실례될 수도 있는데 미안해. 아, 그랬다. 남자 도우미로 제안이 들어온 거임. 응. 페이는요? 시간당 10만 원 줄게. 오호라. 솔깃했음. 하루에 2시간만 일해도 20만 원.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400만 원. 네, 할게요. 근데 혼자요? 친구들도 같이 하면 좋지. 혼자 오는 손님도 있고 많이도 오니까. 그럼 4명까지 가능합니다. 친구들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스를 외쳤음. 진짜, 네, 근데 9시까지 아래 삼겹살집에서 일하니까 이후 시간만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는 2차 같은 건 안 나가요.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일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넵. 그렇게 생각지도 않던 노래방 도우미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음. 다음 날부터 손님이 혼자 오면 내가 가서 놀아주고 더 오면 친구들을 불렀음. 다행히 오는 손님들이 호빠처럼 무례한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재밌게 일했음. 물론 우리가 손님들 술까지 다 뺏어먹고 더 날뛰면서 놀아서 컴플레인을 받기도 했지만 의외로 잘 팔렸었음. 어느 날 위에서 언급했던 아주머니들 모임이 있던 날이었음. 그 중에 가장 어려 보이는 분이 있었음. 30대 중반처럼 보였고 키도 작고 여리여리했는데 가끔 흔히 말하는 세련된 미시룩 차림으로 올 때 보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음. 여느 날처럼 일하다가 누님들이 주시는 술도 받아먹고 있는데 누님들 테이블 대화가 들렸음. 우리 오늘 끝나고 노래방 갈까? 좋지 좋지. 잽싸게 테이블로 갔음. 누님들 제가 바로 위층 노래방 사장님이랑 친합니다.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 서비스 많이 드릴 겁니다. 이용해 보세요.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오, 그래? 알았어, 고마워. 가장 큰 누님이 오늘도 팁으로 5만 원을 주셨음. 감사합니다. 노래방 사장님께 미리 연락을 드렸고 손님들이 8시쯤 올라갔음. 9시에 일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올라갔음. 찾는 손님들이 없을 때는 카운터를 보기도 했고 음료수나 맥주 정리를 하기도 했음. 잠시 후 사장님이 찾으셨음. 지섭군. 친구들 연락해서 특실 들어가 봐. 4명 다요? 응. 알겠습니다. 친구들 연락해서 15분 후에 특실 입성. 그 방에는 그 누님들이 있었음. 지섭군. 여기서 일해. 네, 그렇게 됐습니다. 흐흐, 잘 됐네. 흐흐. 친구들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리사이트를 벌였고 누님들은 배꼽을 잡고 웃기도 하고 같이 브루스도 추고 아주 건전한 분위기로 재밌게 놀았음. 시간이 되었을 때 큰누님이 나와 친구들에게 팁을 자그마치 20만 원씩이나 주셨음. 우리는 90도로 인사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같이 놀자고 제안을 받았음. 다음 달 누님들 모임 날. 역시 일을 마치고 노래방에 올라갔고 다른 날처럼 신나게 놀고 가려는데 막내 누님이 나를 불렀음. 지섭군. 네. 혹시 둘이 한 잔 더 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때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그 누님이 가장 눈길이 가던 시점이었음.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막내 누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고 근처 호프집으로 들어갔음. 지석군은 너무 밝아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태어나서요. 흐흐. 그렇게 마시던 중 누님이 얘기를 꺼냈음. 혹시 지금 알바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있나? 아니요, 뭐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럼 혹시 가게 하나 해볼래? 네. 사실 내가 수원먹자촌에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임대 내놔도 잘 안 나가네. 음식 맛이야 잘하는 주방장 쓰면 되고 지석군이 맡아서 하면 잘해줄 것 같아서
가게는 내 가게고 준비하는 비용은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맡아서 해볼 생각 있어. 월급제도 좋고 지분제도 좋고. 사실 오늘 뭔가 이러지나 했는데 일 얘기였음. 물론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연애 쪽 기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실망했음. 네, 한번 가볼게요. 그래. 지석군이 하면 잘할 것 같아. 다른 것도 잘하는 거 많아요. 갑자기 내 입에서 장난 섞인 말이 튀어나왔음. 응, 뭐, 아,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갑자기 누님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음. 지석군이 뭘 잘할까? 흐으야릇하게 변한 눈빛을 보니 가능성이 조금 보였음. 뭐 이것저것. 흐은도 세 보이고 뭐 다 잘할 것 같아. 흐흐. 누님의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얘기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음. 남은 맥주를 모두 마시고 일어서서 꾸벅 인사를 했음. 가게 한번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전번 줄게. 번호를 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문자가 왔음. 계좌번호 불러줘. 일 보려면 돈이 좀 있어야지 괜찮습니다. 나중에 상황 보고 말씀드릴게요. 교통비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뭐 이런 돈은 받는 거야. 빨리 보내. 계좌번호를 보내니 50만 원을 입금시켜줬음. 헉, 너무 많아요. 운동 열심히 해. 나중에 확인할 거야. 흐흐. 이건 100%였음. 그날 이후 가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 상황을 계속 연락드렸고 일주일 정도 후에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니 답장이 왔음. 그래. 내일 보자. 운동도 열심히 했지. 내 미친 듯이 했습니다. 왕자가 아주 심합니다. 실제로 그때는 내가 생각해도 몸이 진짜 좋았음. 알았어. 내일 보자. 설레는 마음으로 거의 밤을 새고 저녁에 누님을 만났음. 아침부터 운동 빡세게 하고 목욕 재개 후 약속 장소에 도착했음. 그 당시 유행하던 맥주 전문점이었음. 와, 그 사이에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흐은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두를 보여줬음. 응. 일단 나가자. 네, 아직 한 병도 안 먹었는데. 빨리 일어나. 누님에게 이끌려 차를 탔음. 오저 빛나는 삼각별. 벤츠였음. 아마 이클이었던 것 같음. 와, 사장님이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아냐, 우리 집이 여유가 있어서 회사 차려준 거야. 아, 그렇구나. 와, 부럽네요. 자기도 열심히 해봐. 흐흐. 자기. 그 순간순간적으로 설렘과 긴장감이 치솟았음. 차는 숲속으로 들어섰고 조금 더 가니 대저택이 나왔음. 와, 여기 이런 집이 있네요. 주차장이 자동으로 열렸고 집 안으로 들어섰음. 근데 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남편 지방에서 일하느라 한 달에 하루 올까 말까 해. 이달엔 안 와. 집에 다른 분은 없으세요? 일하는 분 오늘은 쉬라고 했어. 집은 어마어마했음. 정원만 해도 상당히 넓어 보였음. 거실에 들어서자 누님이 말했음. 벗어. 나는 바로 옷을 모두 정리하고 소파에 앉았음. 누님은 옷도 거의 벗지 않은 채 치마 자락만 살짝 올리고 내 위로 몸을 포개왔다.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이 흘렀고 누님은 내 어깨를 움켜쥐며 리듬을 크게 탔다. 아, 야, 너, 대단하다. 누님은 위에서 격정적으로 몸을 움직였고 나는 그 흐름에 맞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작은 신음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은 채로 일어서 소파 위에서 움직였고 다시 방향을 바꿔 그녀를 소파에 눕혀 뒤에서 서로 강하게 부딪혔다. 나도 너무 들뜬 상태라 힘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방 안이 울렸다. 아각 나. 힘들어. 악. 그만할까요? 하니 그냥 몰아줘. 계속. 한참을 이어가다 한계가 밀려왔다. 나 곧 한계예요. 괜찮아. 그냥 맡겨. 내가 다 받아줄게. 폭발하듯 절정이 밀려왔고 둘 다 힘이 풀려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음. 거친 숨을 길게 내쉬며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음. 잠시 후 누님이 말했다. 야, 너 내 거야. 아무 데도 못 가. 노래방도 때려쳐. 안 돼요. 돈 벌어야 해요. 내가 줄게. 그렇게 우리의 아슬아슬한 만남이 시작되었음. 둘은 잠시 숨을 돌리고 샤워를 한 후에 나란히 앉았음. 가게 보니까 어때? 대화를 하면서도 누님은 내 아랫배 근처를 장난스럽게 만지작거리며 손을 떼지 않았음. 가게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거기는 말 그대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나 잡아야지 대형 식당이나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없고 공영 주차장은 너무 멀고 그리고 주위에 거의 모든 업종들이 다 있어서 업종도 잘 선별해야 하고 제 생각에는 SNS에 올릴 만하게 인테리어를 좀 독특하게 해서 젊은 애들 잡을 수 있게 좀 특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뭘 하든 압도적으로 맛있으면 잘 되겠지만 그건 알아서 해. 그것보다도 누님이 내 말을 끊고 부드럽게 내게 입맞춤을 하더니
천천히 더 깊게 다가왔다. 에? 헉. 아까 너무 급하게 해서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잖아. 천천히, 그러나 능숙하게 서로의 호흡을 맞췄고 내 열기는 금방 다시 되살아났음. 야, 역시 젊음이 좋긴 좋네. 이렇게 금방 준비되다니. 현란한 움직임에 정신이 아득해졌음. 한참을 이어가다 누님이 내 손을 잡고 일어섰음. 침대로 가서 제대로 하자. 아까는 뭔데요. 천천히 시간 갖고, 오늘은 오래. 넵. 침대에 도착하자 누님이 누워 다리를 벌렸음. 먼저 부탁해. 저 근데 좀 이따 알바 가야 되는데. 누님이 일어섰음. 지금 삼겹살집하고 노래방하고 2개 하는 거지, 네. 얼마 받아? 삼겹살집은 한 달에 보통 150 정도, 노래방은 250 정도 받아요. 내가 한 달에 500 줄 테니까 그냥 놀아. 내가 만나자고 할 때만 만나면 돼. 네? 진짜요? 진짜니까 빨리 와. 바로 다가가 누님과 다시 이어갔음. 누님의 허리는 활처럼 휘었고 나는 그녀의 호흡과 박자를 끝까지 맞추며 파고들었음. 악, 뭐야, 아까보다 더 강해진 것 같아. 누님의 양쪽 어깨를 감싸 쥐고 폭풍처럼 이어갔음. 어떻게? 나. 누님이 상체를 일으켜 키스를 했고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 그녀가 위에서 박자를 주도하기도 했음. 2번째라서인지 자연스럽게 첫 번째보다 시간이 길어졌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탐하며 한참을 넘겼음. 거의 30분을 이어가니 다시 한계가 밀려왔음. 누나, 마지막은 특별하게 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누님이 나를 눕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었음. 아, 간다. 절정의 순간, 누님은 끝까지 놓지 않았고 숨을 고르며 장난스럽게 웃었음. 젊어서 그런지 느낌도 좋네. 그렇게 3라운드까지 마치고 누님이 택시를 불러주며 5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셨음. 앞으로 절대 다른 일 하지 마. 내가 부르는데 뭐 한다고 하면 화낼 거야. 그래도 저 사생활도 있는데. 여자친구 있어? 아니요. 친구 만나면 만난다고 미리 보고해. 옛설. 집에 와서 곰곰이 고민했음. 월 500씩 받으면서 가게까지 한다. 너무 행복했음. 거기다 젊은 누님까지. 그런데 어느 날 노래방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음. 지석군 지금 바빠. 아니요, 왜요? 손님이 왔는데 한 명 불러달라고 생떼를 써서. 큰 단골이라 거절하기가 좀 그래. 잠깐 와줄 수 있나? 저는 좀. 잠시만요. 친구 연락해 볼게요. 아니 꼭 자기 불러달래. 잠시 고민했지만 갑자기 그만둔 것도 미안해서 가겠다고 했음. 2시간만 딱 빨리 끝내고 나갈 생각으로 방으로 들어섰음. 방에 들어서니 누님 모임 중 왕언니가 와 있는 거임. 아, 큰일 났다. 앉아. 흐흐흐, 안녕하세요. 삼겹살집이랑 노래방 다 그만뒀다며? 네. 그럼 요즘 뭐해? 내 가게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가게 하려고 열심히 알바했나 보네. 네. 노래방 사장님이 맥주를 갖다 주셨음. 근데 노래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자기 보러. 흐흐, 네. 자기야. 네. 요즘 A 막내 누님 만나고 있지. 얘 다 알고 왔어. 떨지 마. 내가 잡아먹니? 호온에 사실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 마, 말 안 할게. 네, 감사합니다. 대신 오늘 나랑 하루 놀아주라. 저 2시간만 친구 만나고 온다고 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 오늘 자기랑 놀러 왔어. 네? 놀라기는. A랑 술 먹는데 이 친구가 아주 만취를 해서 자기 자랑하는데 눈꼴 시려서 아주. 네, 오늘 하루만 함께 해주면 아무 말 안 할게. 잠시 갈등했지만 인사를 꾸벅했음.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A 누님에게는 제가 이실 직고 하겠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망치듯이 노래방을 뛰쳐나와서 집에 도착했음.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A 누님에게 전화가 왔음. 네, 누님. 친구 만났어. 아니요, 집에 왔어요. 왜 친구 만난다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네. 네, 그러세요. 어디서 뵐까요? 동네로 오겠다고 해서 이자카야로 자리를 잡았음.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는데 누님이 들어서는 게 보였음. 먼저 와 있었네. 내 동네니까 먼저 와 있어야죠. 술을 주문하고 뻥튀기를 주워 먹고 있는데 누님이 물었음. 친구 왜 안 만났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술이 도착해서 잠시 대화가 끊어졌음. 소주를 따라드리고 나도 받고 일단 한 잔 마셨음. 말 안 해도 돼. 자기 오늘 노래방 갔었지? 네. 어떻게 아세요? 언니한테 내가 부탁한 거야. 네. 근데 노래방 갔다고 해서 화 많이 났었어.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그만둬서 마지막이라고 하고 갔었어요. 뭐, 나왔으니까 됐어. 자, 먹자. 와, 이런 철두철미함까지. 그렇게 술 한 잔 먹고 또 진하게 한 번 더 만남을 가진 뒤 헤어졌음.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가게 운영 계획서를 PPT로 만들어서 누님에게 보여드렸음. 잘 만들었네. 이렇게 하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컨셉은 이렇게 가고 공사 견적서 만들어서 보내줘. 네, 근데 조건이 있어. 네, 당분간은 월급제로 가자. 네, 뭐 편하실 대로. 근데 왜요? 내가 너무 바쁘면 못 보잖아. 직원 충분히 두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나봐야지. 아, 네, 알겠어요. 직원 많이 두면 당연히 수익도 적을 테고 지분제로 해서 너 가져가는 게 있겠어? 대박 나면 몰라도. 네, 그렇죠. 자세한 거는 어느 정도 진행되면 얘기하자. 저기 혹시 제 친구가 인테리어 하는 놈 있는데 그 친구한테 맡겨도 될까요? 잘해요. 당연히 다른 곳 비교 견적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 100만 원 보낼 테니까 일하는 데 쓰고. 용돈 보내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건 별도야. 네, 알겠습니다. 은인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음. 가게 컨셉은 퓨전 중화요리였음. 요즘으로 치면 비슷한 컨셉. 대신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맛도 맛이지만 인테리어 보러 올 수 있게 컨셉을 잡았음. 2달간 준비해서 오픈하는 날 누님과 친구분들이 와서 매상을 올려주셨고 다른 손님들도 꽤 많았음. 주방장은 누님이 소개시켜 주셨고 홀서빙은 친구 2명과 여자 알바 하나를 두었음. 누님의 엄명으로 나는 시간을 정해서 근무했고 친구 1명을 매니저로 지정해서 그 친구가 관리할 수 있게 해뒀음. 그렇게 2달쯤 지나고 누님과 보기로 한 날이었음. 보통 저녁에 만났는데 이날은 조금 일찍 보기로 했고 누님이 가게 근처로 픽업을 왔음. 오늘은 어쩐 일로 일찍 보자고 하셨어요. 자기 일찍 보고 싶어서. 흐흐. 차에 타자마자 누님과 키스를 했음. 어디 좀 가자. 어디요? 가보면 알아. 잠자코 따라가면서 나는 누님의 허벅지를 슬쩍 쓰다듬었음. 명령이었음. 한 10분 달리다가 어느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섰음. 잠자코 따라가니 자동차 매장이었음. 여긴 왜요? 너 차 없잖아. 내 저 차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해. 가끔 나 운전하기 싫을 때 있어. 그럴 때 내가 신속하게 움직여야지. 잔말 말고 골라. 거긴 BMW 매장이었음. 심장이 두근거렸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오래된 그랜저 티지를 얼마 전까지 타다가 폐차시킨 지 몇 달 되었을 때였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받아도 돼요. 빨리 골라. 그리고 내 귀에 속삭였음. 그리고 오늘은 올해. 불끈 그런데 좀 고민이 되었음. 어느 선에서 골라야 할지 망설였음. 너무 비싼 거 고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318 타기는 싫고 머뭇거리니 못 고르겠어. 그럼 내가 골라줄게. 매니저님 530의 검은색 풀옵션으로 계약할게요. 시원시원했음. 멍하니 계약하는 걸 지켜보고 10여 분 만에 매장을 나왔음. 괜찮지? 그럼요. 너무 가분한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 나온다니까 차 직접 인수해서 데리러 와. 드라이브 가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누님의 집으로 향했음.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누님이 깜짝 놀랐음. 뭐야, 우리 남편 와 있네? 젠장. 누님은 바로 차를 돌려 나를 집 밖 큰 길에 내려주셨음. 저 인간이 왜 왔지? 연락할게 미안해.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누님한테 문자가 왔음. 우리 남편 며칠 있는다고 하니까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연락하지 마. 답장도 보내지 마. 이상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음. 며칠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니 뭐라고 안 하겠지. 일단 가게로 갔음. 다행히 손님은 많았고 내일은 가게 휴무라 직원들에게 끝나고 회식하자고 했음. 11시에 가게 마무리하고 문 닫아놓고 직원들과 술을 먹었음. 2시까지 술을 먹고 오랜만에 노래방 멤버들 연락해서 해 뜰 때까지 놀다가 아침에서야 집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죽은 듯이 잠을 잤음. 6시쯤 일어났는데 뭔가 허한 기분이 들었음. 이게 내가 잘 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친구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간 게 이렇게 기쁘게 느껴지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음. 그렇게 3일 후에 누님에게 전화가 왔음. 안녕하세요. 그동안 딴짓 안 했어. 네,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어제 최고 매출 찍었어요. 그랬네. 우리 내일 보는 날이지. 네, 맞습니다. 내일 6시까지 집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니 조명이 어두컴컴한 거임. 저 왔어요. 2층에서 누님이 몸에 가벼운 가운만 걸친 채 내려오는 거임. 에? 헐. 오늘 각오해. 오래. 누님이 나에게 안겼고 우리는 그대로 안방으로 향했음. 키스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오늘은 조금 더 과감하게 누님을 이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음. 부탁해요. 오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 조금 강한 편인데. 괜찮아. 나도 만만치 않아. 알았으니까 오늘은 나를 믿고 따라와요. 나는 누님의 뒷머리를 부드럽게 감싸며 호흡을 깊게 나눴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고
조금씩 깊이를 더해도 차분히 받아주었다. 한참을 이어가다 침대 가장자리로 자세를 바꿔 더 박진감 있게 서로를 받아냈다. 아, 어떡해. 너무 강해. 속도 조절할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탐했고 어느새 방 안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음. 나는 누님의 머리카락을 살짝 쥐고 호흡을 이끌었고 그녀는 손을 내 목에 감으며 박자를 맞췄다. 조금만 더. 거기 그대로. 누님은 내게 속삭였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시켜봐. 다 받아줄게. 나는 순간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 해봐. 나는 그녀를 이끌며 다양한 자세로 함께했고 누님은 놀라면서도 내 리듬에 몸을 맡겼다. 가끔은 더 강하게, 가끔은 더 부드럽게. 그녀는 신음을 억누르지 못했고 방 안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 너무 깊어. 어떻게 이렇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의 호흡을 따라가며 끝없이 몸을 부딪혔다. 결국 절정의 파도가 몰려왔고 폭발하듯 무너져 내린 우리는 한동안 숨만 고르며 누워 있었다. 잠시 후 누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넌 이제 내 삶의 일부야. 절대 떠나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지만 이미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어느 날 노래방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다. 지섭군, 지금 바빠. 아니요, 왜요? 손님이 왔는데 한 명 불러달라고 생떼를 써서 큰 단골이라 거절하기가 좀 그래. 잠깐 와줄 수 있나? 저는 좀 잠시만요. 친구 연락해 볼게요. 아니, 꼭 자기 불러달래. 순간 고민했지만 갑자기 그만둔 것도 미안해서 가겠다고 했다. 2시간만 빨리 끝내고 나가야지 하고 방에 들어섰는데 거기에는 누님 모임 중 왕누님이 앉아 계셨다. 아, 큰일 났다. 앉아. 흐흐흐, 안녕하세요. 왕누님은 내 얼굴을 빤히 보며 웃었다. 삼겹살집이랑 노래방 다 그만뒀다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 뭐 해? 가게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오, 가게 하려고 열심히 알바했나 보네네. 노래방 사장님이 맥주를 가져다 주셨다. 근데 노래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 자기 보러 흔해. 자기 아내. 요즘 A 막내 누님 만나고 있지 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왕누님은 웃으며 말했다. 다 알고 왔어. 떨지 마. 내가 잡아먹기라도 하니? 호호호. 내 사실 일하지 말라고 하셔서. 걱정 마. 말 안 할게. 네, 감사합니다. 대신 오늘 나랑 하루 놀아주라. 저 2시간만 친구 만나고 온다고 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 오늘 자기랑 즐기러 왔어. 네. 왕누님은 잔을 기울이며 비웃듯 말했다. 놀라기는. A랑 술 마시는데 인연이 아주 만취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는데 눈꼴 시려서 아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늘 하루만 나랑 있으면 아무 말 안 할게. 잠시 갈등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A 누님에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응, 죄송합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도망치듯 노래방을 뛰쳐나왔다. 집에 도착해서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A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네, 누님. 친구 만났어. 아니요. 집에 왔어요. 왜 친구 만난다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네. 네, 그러세요. 어디서 뵐까요? 동네로 오겠다고 해서 이자카야의 자리를 잡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는데 누님이 들어서는 게 보였다. 하, 먼저 와 있었네. 네, 동네니까 먼저 와 있어야죠. 술을 주문하고 뻥튀기를 집어먹고 있는데 누님이 물었다. 친구 왜 안 만났어?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술이 도착해 잠시 대화가 끊겼다. 소주를 따르고 나도 한 잔 따라 마셨다. 말 안 해도 돼. 자기 오늘 노래방 갔었지? 네. 어떻게 아세요? 언니한테 내가 부탁한 거야. 네, 근데 노래방 갔다고 해서 화 많이 났었어.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그만둬서 마지막이라고 하고 갔었어요. 뭐, 나왔으니까 됐어. 자, 먹자. 와, 이런 철두철미함이라니. 그렇게 술잔을 기울였고 결국 또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누님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얼굴이 모임에 합류했다. 젊고 예쁜 20대 여성 A였다. 그녀는 가방과 액세서리 사업을 한다며 자신감 넘치게 소개했다. 왕누님이 말했다. 인사해. 우리 모임 신참이야. A야, 여기 사장님. 나는 잔을 들며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도 밝게 웃으며 내 잔에 술을 채워줬다. 그 후로 A는 모임 외에도 친구들과 내 가게를 자주 찾았다. 어느새 우리는 반말을 쓰며 친해졌고 가끔은 혼자 찾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 A가 친구 둘과 함께 가게에 왔다.
그날은 손님이 많지 않아 서빙 알바를 먼저 퇴근시키고 나와 친구들 그리고 A 일행까지 6명이 남아 술을 마시게 됐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다들 비슷한 또래라 그런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도 하고 농담도 하고 심지어 가벼운 야한 얘기까지 오가며 시끌벅적했다. 시간이 새벽 1시를 넘겼을 때 누군가 노래방 얘기를 꺼냈다. 우리는 바로 문을 닫고 근처 노래방으로 향했다. 거기서 또다시 리사이틀이 펼쳐졌고 A와 친구들은 배꼽을 잡으며 웃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며칠 뒤 모임이 우리 가게에서 다시 열렸다. 막내 누님도 당연히 왔고 나는 A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야, 너 왔냐? 잘 지냈어. 그 모습을 본 막내 누님은 눈을 크게 떴다.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다. 모임이 끝난 뒤 막내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A랑 가까운 것 같더라. 지난번 모임 후에 자주 와서 친해졌습니다. 뭐, 더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런 거 없어요. 친구들과도 같이 보곤 해요. 아, 친구들까지. 알았어.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싸늘함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막내 누님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가끔은 괜히 날카로운 말투로 구박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관심 없던 가게 매출까지 언급하며 불만을 표했다. 나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다. 누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비밀 연애를 넘어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A는 반대로 점점 더 다가왔다. 어느 날 술자리가 끝난 뒤 A가 조용히 속삭였다. 나, 너랑 하고 싶어.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누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길로 가야 하나. 술 기운에 나는 결국 A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다. 시간이 갈수록 막내 누님과의 관계는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점점 더 집착했고 나는 숨이 막혀왔다. 어느 날 누님은 단호히 말했다. 너 이제 가게 그만둬. 나랑만 있어.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누님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 이럴 거야, 네.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멈추는 게 맞습니다. 누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 나는 가게 직원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이번 달까지만 운영할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친구들도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었다. 다음 날 누님이 다시 찾아왔다.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화가 많이 났나 보네. 미안해. 그날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막 나왔어. 사과할게. 가게는 계속 맡아서 해줘. 이번엔 등기까지 내 앞으로 해주고 난 월 지분만 받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누님 죄송하지만 저는 맡기 어렵습니다. 서로 살아온 길이 달라서 앞으로도 부딪히기만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님은 차갑게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알았어. 그럼 오늘로 끝내. 직원들 월급은 내가 바로 입금할게. 그리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친구들과 다시 모여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자유로운 웃음이 터졌다. 그런데 그때 막내 누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차례 와 있었다. 지금 올 수 있어. 나 지석군이 너무 보고 싶어. 제발 전화 줘. 순간 기분이 확 상했다. 나는 답장을 짧게 보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 후에도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친구들과 끝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미친 듯이 놀았다. 다음 날 휴대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다. 모두 누님이었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어디야?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어제 너무 취해서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밤새 기다렸어. 누님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가자 불은 꺼져 있었고 거실 소파에 누님이 누워 있었다. 인기척에 그녀가 눈을 뜨더니 벌떡 일어나 달려와 나를 안았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그녀를 잠시 안아주고 소파에 앉혔다. 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섭 안 할게. 그냥 지금처럼 지내자. 가게 집은 없어도 돼.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 나 지석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누님, 결국 우리는 각자 갈 길 가야 할 사이입니다. 이렇게는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누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잠시 고민 끝에 나는 제안을 꺼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겠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술 한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라도 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몸을 맡겼다.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한참 동안 끝없이 이어갔다. 누님은 내게 속삭였다. 원하는 대로 다 해. 다 받아줄게. 나는 그녀의 말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열정을 쏟아냈다. 밤이 깊도록 거실과 침실을 오가며 서로의 갈망을 풀어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지쳐 쓰러졌다. 며칠 후 나는 가게를 완전히 정리했다. 권리금을 누님에게 입금했는데 그녀는 끝내 절반을 나에게 다시 보내왔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받아.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나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고 누님과의 관계도 점점 정리되어 갔다. 가끔 누님 모임이 노래방에 들르기도 했지만 나는 모른 척하며 연기를 잘했다. 막내 누님도 함께 있었지만 예전처럼 집착하지 않고 차분한 척 웃어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 누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섭군, 잠시 볼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아직 한 달 안 됐는데요. 커피만 한잔 하자. 가게 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약속을 잡았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누님은 담담하게 말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월세가 계속 밀려서 정리하려고 해. 다른 뜻은 없고 혹시 내가 맡아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며칠 뒤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나는 누님에게 연락했다. 누님,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맡아줄 수 있어. 다시 살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추가 투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대줄게. 자리 잡을 때까진 월세도 안 받을 테니까 맡아줘.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맡을 겁니다. 저는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친구를 불러 가게를 맡겼다. 다행히 금방 제자리를 찾았고 손님도 다시 늘었다. 그 즈음 나는 누님에게 연락해 술 한잔 하자고 했다. 누님,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아, 그래. 그동안 누님 덕분에 경험도 많이 쌓고 감사했습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래방도 그만두는 거야, 네. 이제 다른 일 해보려고요. 그래. 그동안 고마웠어. 제가 더 고맙죠.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 후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때때로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켠이 뜨겁게 요동쳤다.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 젊음의 한순간이자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이었다. 가끔은 생각한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